베이징 대학가에서 지금 언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칭화대 근처 학생들이 게시판 앞에 줄을 섰어요. 근데 포스터가 중국어가 아니었습니다. 영어도 일본어도 아니었죠. 왕리가 포스터를 찍고 장메이가 말했어요. 이거 뭐야? 중국 행사인데 왜 중국어가 없어? 학생들은 번역 앱을 켰고 3초 만에 화면에 뜬 단어가 딱 하나였습니다. 디자인 워크숍 모집. 그런데 글자는 한글.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걸 읽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먼저 퍼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왜 중국 지세대는 뜻도 모르는 한글을 중국어보다 먼저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칭화대 게시판 앞에서 시작된 한글 현상의 실체를 증거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베이징 칭화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대학 게시판 앞에 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죠. 저는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대학생 왕리가 스마트폰을 들어 게시판을 찍었습니다. 왕리 옆에 선 장메이가 말했습니다. 이거 뭐야? 중국어 아니잖아. 왕리가 화면을 확대하며 대답했죠. 영어도 아니야. 일본어도 아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게시판으로 다가갔습니다.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에는 둥글둥글한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한글이었습니다. 장메이가 포스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 글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왕리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 드라마 자막에서 봤어.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왕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한국 글자요. 근데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장메이가 스마트폰으로 번역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글자를 비췄죠. 3초 후 번역이 떴습니다. 디자인 워크숍 모집. 저는 게시판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포스터 하단에 작은 중국어가 있었습니다. 베이징 디자인 페스티벌 공식 홍보물이었죠. 왕리가 물었습니다. 왜 중국 행사인데 한글로 써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애들이 좋아하니까요. 돌아보니 4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남성이 명함을 건넸죠. 저는 리정입니다. 이 페스티벌 기획자예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한글로 쓰면 학생들이 더 관심을 갖나요? 리정이 웃었습니다. 관심만 갖는 게 아니에요. SNS에 올려요. 리정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위챗 모멘트 화면이었습니다. 화면에는 같은 포스터 사진이 20개 넘게 올라와 있었죠. 이 포스터 붙인 지 3시간밖에 안 됐어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였습니다. 이쁘다. 어디서 찍었어? 나도 가고 싶어. 리정이 말했습니다. 작년엔 같은 내용을 중국어로 썼어요. 반응이 거의 없었죠. 왕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찍어서 올릴 거예요. 장메이가 포스터 앞에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왕리가 사진을 찍었죠. 찰칵. 저는 리정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대학에도 이런 포스터를 붙였나요? 리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인민대학교, 외교대학까지요.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모두 한글로요. 리정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모두 똑같은 반응이에요. 그가 한숨을 쉬었죠. 제 상사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중국에서 중국어 안 쓰고 뭐 하냐고. 리정이 다시 게시판을 가리켰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보고 나서는 입을 다물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포스터를 터치하려 손을 뻗었습니다. 리정이 급히 말했죠. 아, 만지지 마세요. 인쇄물이에요. 학생이 손을 거뒀습니다. 화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화면처럼 보이는 포스터. 왕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한글 읽을 줄 아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왕리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근데 이상하게 눈에 들어와요. 장메이가 맞장구 쳤습니다. 맞아. 한자보다 더 시원해 보여. 리정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한글을 선택한 이유예요. 저는 다시 포스터를 봤습니다. 둥근 모양의 글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었습니다. 마치 디자인 패턴처럼 보였죠. 리정이 작게 말했습니다. 요즘 10대들 SNS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리정이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더우인 화면이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리정의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더우인 쇼츠 영상이 자동 재생되고 있었죠. 10대 소녀가 셀카를 찍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진짜 힘들었어. 근데 화이팅.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화이팅이라고 했나요? 리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 애들 이렇게 말해요. 저는 핸드폰을 받아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소녀가 웃으며 손가락으로 하트를 그렸죠. 사랑해. 내일 또 봐. 리정이 화면을 스와이프했습니다. 다음 영상이 떴습니다. 남학생이 게임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고마워 형들. 덕분에 이겼어.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고마워도 한국어잖아요. 리정이 말했습니다. 이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가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했습니다. 화이팅.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영상이 850만 개였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리정이 다른 단어를 검색했죠. 사랑해. 1200만 개. 고마워. 640만 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중국 학생들이 올린 거예요. 리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부분이요. 한국어를 쓰는 게 유행이에요. 저는 화면을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한 영상에서 여학생이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노트를 클로즈업했죠. 한글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 쓴 글씨. 오늘 날씨 좋아. 저는 리정을 봤습니다. 저 학생 한국어 배운 건가요? 리정이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따라 쓴 거예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의미를 알고 쓴 건가요? 리정이 영상 댓글을 보여줬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영상 주인공이 답했죠. 몰라. 그냥 이뻐서 썼어. 저는 스크롤을 멈췄습니다. 리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분석해봤어요. 10대부터 20대 초반까지요. 그가 다른 앱을 켰습니다. 엑셀 파일이었죠. 이건 지난달 소셜미디어 데이터예요. 저는 표를 받습니다. 화이팅 사용 빈도 42만 건, 사랑에 38만 건. 리정이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20% 증가했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320%. 리정이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해 못했어요. 그가 카페 창밖을 가리켰죠. 근데 거리를 걸어보세요. 옷에도 한글이 박혀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학생의 가방에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봐도 눈에 띄는 글자. 리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보실래요?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그를 따라 카페를 나섰습니다. 거리는 학생들로 붐볐죠. 리정이 한 여학생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여학생의 티셔츠 뒷면에 한글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행복. 리정이 다른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도요. 남학생의 모자에 한글 자수가 있었죠. 꿈.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글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가방, 신발, 핸드폰 케이스. 리정이 말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영어였어요. 저는 글을 봤죠. 왜 바뀐 건가요? 리정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가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저 카페에서 20명 인터뷰했죠. 저는 카페를 봤습니다. 작은 카페였습니다. 리정이 다시 걷기 시작했죠. 다들 똑같이 대답했어요.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뭐라고요? 리정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배운 적 없는데 알아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배운 적 없는데 안다. 리정이 핸드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죠. 여학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글이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남학생 목소리가 이었습니다. 그냥 드라마 보다 보니까 눈에 익었어요. 다른 여학생이 말했죠. 노래 가사 보면서 자연스럽게 외웠어요. 리정이 녹음을 멈췄습니다. 20명 모두 같은 답이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쳤다고요? 리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읽을 줄 알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리정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그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지금 중국 젊은 세대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를 따라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죠. 리정이 한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요. 여기가 제일 충격적이에요. 저는 가게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문구점이었습니다. 리정이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저는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게 안은 좁았습니다. 선반에 온갖 문구류가 빼곡했죠. 리정이 주인을 불렀습니다. 천 선생님 저예요. 안쪽에서 6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천웨이였습니다. 천웨이가 리정을 보고 웃었죠. 또 왔어요. 리정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손님 모시고 왔어요. 그거 좀 보여주세요. 천웨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선반으로 갔습니다.
커다란 상자를 꺼냈죠. 상자를 카운터에 올려놨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상자 안에 스티커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한글이었죠. 천웨이가 스티커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행복, 사랑, 꿈, 희망, 친구. 리정이 저를 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잘 팔려요. 천웨이가 말했습니다. 하루에 50장씩 나가요. 저는 스티커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스티커였지만 인쇄 품질이 좋았죠. 이거 어디서 만드나요? 천웨이가 상자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선전에서 들여와요. 한 달에 3번 주문해요. 저는 상자를 봤습니다. 주문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량 2000장. 리정이 다른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저것도 보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트였습니다. 표지에 한글이 새겨진 노트. 리정이 하나를 집어들었죠. 이것도 완판이에요. 천웨이가 8장을 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영어 문구가 인기였어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죠.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저는 노트를 넘겨봤습니다. 속지는 일반 노트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표지만은 달랐죠. 한글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천웨이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물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세요? 천웨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찾아봐요. 리정이 카운터에 팔꿈치를 기댔습니다. 천 선생님, 학생들 반응이 어때요? 천웨이가 생각하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신기해해요. 뜻은 모르는데 사고 싶대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뜻을 모르는데 산다. 리정이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천웨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판매 장부를 꺼냈죠. 여기 보세요. 한글 상품 판매량이에요. 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가 빼곡했습니다. 1월 120개, 2월 340개, 3월 580개. 리정이 손가락으로 3월을 짚었습니다. 3월이 지금이에요. 아직 보름 남았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이 끝나면 1000개를 넘길 기세였습니다. 천웨이가 장부를 덮었습니다. 제가 이 가게 30년째 해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무엇이 처음이신가요? 천웨이가 창밖을 봤죠. 외국 문자가 이렇게 팔린 건요. 리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영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천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는 뜻을 알고 샀어요. 쿨, 러브 이런 거. 그녀가 한글 스티커를 들어 올렸죠. 근데 이건 달라요. 모르는데 사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정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학생들한테요. 리정이 저를 따라왔죠. 좋아요. 마침 아는 학생이 있어요. 우리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천웨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신상품 들어오면 연락드릴게요. 리정이 손을 흔들었죠. 우리는 다시 큰 길로 나왔습니다. 리정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웨이웨이, 나야. 지금 어디야? 통화가 짧게 끝났습니다. 리정이 저를 보며 말했죠. 학생이 도서관에 있대요. 10분 거리예요. 우리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리정이 말했습니다. 이 학생이 한글 스티커 수집가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집가요? 리정이 웃었죠. 네. 100장 넘게 모았대요. 우리는 도서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리정이 학생을 찾아 두리번거렸죠. 저기요. 한 여학생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장웨이웨이였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다가갔죠. 장웨이웨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리정 오빠 오랜만이에요. 리정이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기자님이세요. 한글 이야기 취재 중이시래요. 장웨이웨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진짜요? 저 인터뷰하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한글 스티커 수집한다고 들었어요. 장웨이웨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냈죠. 파일을 펼쳤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투명 페이지마다 스티커가 가득했습니다. 모두 한글이었죠. 장웨이웨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제 컬렉션이에요. 지금 128장 있어요. 저는 스티커를 하나하나 봤습니다. 다양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장웨이웨이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죠. 이건 작년에 산 거예요. 첫 번째 스티커. 저는 그 스티커를 봤습니다. 사랑이라고 쓰여 있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장웨이웨이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알아요. 사랑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어 배웠어요. 장웨이웨이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드라마 보면서 배웠어요. 저는 앉은 채로 물었습니다. 학교에선 안 배웠어요. 장웨이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교엔 한국어 수업 없어요. 리정이 옆에서 거들었죠.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 학교는 안 가르쳐요. 저는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스티커마다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자로 뜻이 적혀 있었죠. 장웨이웨이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찾아서 적어놨어요. 저는 한 스티커 앞에서 멈췄습니다. 화이팅! 메모에는 이렇게
이렇게 적혀 있었죠. 힘내라. 응원. 저는 장웨이 웨이를 봤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알았어요? 장웨이 웨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튜브요. 한국 아이돌이 자주 써요. 그녀가 영상을 하나 틀었죠. 아이돌이 무대에서 외쳤습니다. 화이팅! 장웨이 웨이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하나씩이요. 저는 리정을 봤습니다. 리정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이게 요즘 학생들 학습 방식이에요. 저는 다시 장웨이 웨이에게 물었습니다. 친구들도 이렇게 한글 좋아해요? 장웨이 웨이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서관 안 학생들을 가리켰죠. 거의 다요. 우리 반에서 한글 모르는 애가 더 적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데요. 장웨이 웨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알아요. 다들요. 저는 장웨이 웨이와 헤어진 뒤 리정을 따라 택시에 올랐습니다. 리정이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죠. 차오양구 살리툰으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베이징 거리가 스쳐 지나갔죠. 리정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 더 충격적이에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뭔데요? 리정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몇 장 넘기며 보여줬죠. 건물 외벽 사진이었습니다. 커다란 광고판에 한글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리정이 대답했죠. 중국 브랜드 광고예요.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한글로 쓰인 브랜드명. 아래 작은 글씨로 중국어가 있었습니다. 리정이 설명했습니다. 중국 의류 브랜드예요. 한글을 메인으로 쓰고 중국어를 보조로 넣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중국 브랜드가 왜 한글을 써요? 리정이 웃었습니다. 팔리니까요. 택시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리정이 창밖을 가리켰죠. 저기 보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광고판이었습니다. 거기에도 한글이 있었죠. 화장품 광고였습니다. 리정이 말했습니다. 저 브랜드도 중국 거예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택시가 다시 움직였죠. 저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한글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깜판, 포스터, 현수막. 리정이 말했습니다. 작년부터 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죠. 왜요? 갑자기요? 리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디자이너들이 발견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리정이 계속 말했죠. 한글이 광고에 잘 먹힌다는 걸요.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내렸습니다. 리정이 건물을 가리켰죠. 여기가 상하이 출신 디자인 회사 베이징 지사예요.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죠. 8층에서 내렸습니다. 리정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죠. 20대 여성이 나왔습니다. 리정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리정입니다. 여성이 웃으며 말했죠. 들어오세요. 천 실장님이 기다리세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넓었습니다. 책상마다 모니터가 2개씩 있었죠. 여성이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에요. 우리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40대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죠. 리정 씨, 오랜만이에요. 리정이 악수했습니다. 천 실장님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천 실장이 명함을 받았죠. 천루이였습니다. 천루이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죠. 천루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 얘기 들으러 오셨죠? 리정이 대답했습니다. 네. 실장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천루이가 웃었죠. 과찬이세요. 그가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여러 광고 작업물이 나열돼 있었죠. 천루이가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확대됐습니다. 의류 브랜드 광고였죠. 메인 카피가 한글이었습니다. 천루이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작년 가을 작업이에요. 저는 광고를 자세히 봤습니다. 한글이 중앙에 크게 배치돼 있었죠. 클라이언트가 요청했나요? 천루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제안했어요. 저는 놀랐죠. 왜요? 천루이가 다른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초안이었습니다. 처음엔 영어로 돼 있었죠. 천루이가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원래 영어를 원했어요. 그가 다음 이미지로 넘어갔습니다. 한글 버전이었죠. 근데 제가 이걸 보여줬어요. 저는 두 버전을 비교했습니다. 확실히 달랐습니다. 영어 버전은 평범했죠. 한글 버전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천루이가 물었습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루이가 화면을 가리켰죠. 한글은 시각적으로 균형이 좋아요. 그가 글자 하나를 확대했습니다. 보세요. 자음과 모음이 블록처럼
결합돼요. 저는 글자를 봤습니다. 정말 블록 같았죠. 천루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블록 구조가 디자인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가 영어 글자를 확대했습니다. 영어는 가로로 길어요. 밸런스 잡기 어렵죠. 저는 두 글자를 비교했습니다. 확실히 한글이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천루이가 다른 작업물을 보여줬죠. 화장품 광고였습니다. 역시 한글이 메인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유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반응은 어땠어요? 천루이가 웃었죠.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왜 한글이냐고. 그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고 놀랐죠.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결과요? 천루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 광고 성과 리포트예요. 저는 서류를 받았죠. 클릭률 23% 증가, 전환율 18% 증가. 천루이가 말했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이전 대비 2배 효과를 냈어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천루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따라오세요. 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사무실 벽면을 따라 걸었죠. 벽에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두 한글이 들어간 작업물이었습니다. 천루이가 한 포스터 앞에 섰죠. 이건 이번 달 작업이에요. 음료 광고였습니다. 천루이가 말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번엔 먼저 요청했어요. 한글로 해달라고. 저는 포스터를 봤습니다. 한글이 중앙에 있었죠. 천루이가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는 트렌드예요. 거부할 수 없는 리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디자인 업계 전체가 움직이고 있어요. 천루이가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다른 회사 이름을 댔습니다. 정동, 심의, 창의 광고 다들 해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천루이가 창밖을 가리켰죠. 거리를 보세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저는 천루이의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리정은 다른 약속이 있다며 먼저 떠났죠. 저는 혼자 쌀리툰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천루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글이 정말 많았죠. 간판, 쇼윈도, 광고판. 저는 한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한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커피.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에서 20대 여성이 저를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주문했죠. 아메리카노 하나요. 여성이 컵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유리창을 가리켰습니다. 저 한글 스티커는 누가 붙였어요? 여성이 웃었죠. 사장님이요. 이쁘다고 붙이셨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꺼냈죠.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기사들이 즐비했죠. 저는 기사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중국 디자인 전문지였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글, 새로운 디자인 언어로 떠오르다. 저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디자이너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죠.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디자인 시스템입니다.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다른 디자이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한글의 블록 구조는 그래픽 요소로 완벽합니다. 여성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죠. 여성이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중국 사람이에요. 여성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럼 왜 한글에 관심이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취재 중이에요. 여성이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죠. 저도 한글 좋아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왜요? 여성이 생각하듯 고개를 갸웃했죠. 모양이 이뻐요. 동그랗고 네모나고.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한글 읽을 줄 알아요?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보기는 좋아요. 저는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기사에 교수 인터뷰가 이어졌죠. 베이징 예술학원 타이포그래피 교수였습니다. 이름은 장민이었습니다. 장민 교수의 말이 인용돼 있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가장 과학적인 문자. 여성이 물었습니다. 뭐 재밌는 거 있어요? 저는 화면을 보여줬죠. 여성이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교수님, 우리 학교 교수님이에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작년에 수업 들었어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떤 수업이었어요? 여성이 말했습니다. 타이포그래피 기초요. 교수님이 한글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저는 메모를 꺼냈죠. 뭐라고 하셨어요? 여성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글이 모듈 시스템이래요. 저는 모듈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여성이 계속 말했죠. 자음하고 모음을 조합해서 만든대요. 레고 같은 거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성이 손가락으로 공중에 글자를 그렸습니다. 기억,
아, 이렇게 붙이면 가.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녀의 손을 봤죠. 그게 왜 좋은 건가요? 여성이 웃었습니다. 디자인하기 쉽대요. 크기 조절도 자유롭고. 저는 기사로 돌아갔습니다. 장민 교수 연락처가 있었죠. 저는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죠. 죄송해요. 일해야 해요.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성이 카운터로 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카페를 나섰죠. 거리는 여전히 붐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장민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죠. 여보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 교수님이시죠? 네. 누구시죠? 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기자입니다. 한글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인터뷰하고 싶은데요. 교수가 잠시 침묵했죠. 지금 어디세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살리툰이요. 교수가 말했습니다. 학교가 가까워요.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즉시 대답했죠. 네, 지금 갈게요. 교수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죠. 30분 후 저는 베이징 예술학원에 도착했습니다. 교수가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남성이었죠. 제가 장민입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빨리 와주셔서 감사해요. 장민 교수가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죠. 연구실로 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죠. 5층에서 내렸습니다. 교수가 한방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이 벽 전체를 덮고 있었죠. 책이 빼곡했습니다. 교수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죠. 교수가 물었습니다. 뭐가 궁금하신가요?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한글이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하셨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해요. 그가 서랍을 열었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가 종이를 밀어줬죠. 보세요. 이게 전부예요. 저는 종이를 봤습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24개로 모든 한글을 만들어요. 저는 놀랐죠. 24개로요? 교수가 웃었습니다. 네, 조합만 하면 돼요. 그가 펜을 꺼냈습니다. 종이에 글자를 썼죠. 다. 교수가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기억 더하기야. 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가 다른 글자를 썼죠. 강. 기억 더하기 아 더하기 이응. 강. 저는 이해했습니다. 교수가 펜을 내려놨습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규칙이 명확하죠.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기 쉽다는 거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한자는 수천 개를 외워야 해요. 그가 다른 종이를 꺼냈죠. 한자가 빼곡했습니다. 한자는 각각이 달라요. 규칙이 없어요. 교수가 한글 종이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근데 한글은 24개만 알면 돼요. 저는 두 종이를 비교했습니다. 확실히 달랐죠.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보여드릴게요. 장민 교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에 디자인 프로그램이 떴죠. 교수가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한글 글자가 나타났죠. 교수가 글자를 확대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한글의 구조예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글자가 격자 위에 있었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요. 그가 격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박스 안에서 자음과 모음이 조합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가 다른 글자를 열었죠. 다른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에 여러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모두 같은 크기의 박스 안에 있었죠.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디자이너들이 좋아하는 이유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교수가 웃었죠. 예측 가능하니까요. 그가 영어 글자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알파벳이 나타났죠. 교수가 글자들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영어는 높이가 달라요. I는 짧고 L은 길고. 저는 차이를 봤습니다. 교수가 한글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글은 항상 같은 높이예요. 저는 이해했죠. 교수가 프로그램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디자이너들이 한글을 찾는 거예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교수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작년부터 학생들이 한글 배우러 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정규 수업은 아니에요. 특강으로 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어때요? 교수가 웃었습니다. 열광적이에요. 자리가 모자라요. 그가 책장에서 서류철을 꺼냈죠. 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학생들 프로젝트예요. 저는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디자인이 들어있었죠. 모두 한글을 사용한 작품이었습니다. 포스터, 로고, 패키지 디자인. 교수가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1학년 학생 작품이에요. 저는 작품을 봤습니다. 한글이 추상적으로 배치돼 있었죠.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학생은 한글을 읽지 못해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읽지 못하는데 디자인했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한글을 그림처럼 썼어요. 저는 다시 작품을 봤습니다. 확실히 그림 같았습니다. 교수가 계속 설명했죠. 요즘 학생들은 한글을 문자가 아니라 그래픽으로 봐요. 저는 서류철을 계속 넘겼습니다. 다양한 작품이 있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트렌드예요. 저는 교수에게 물었죠. 이 트렌드가 계속될까요? 교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글쎄요. 시장이 결정하겠죠. 저는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교수가 다시 저를 봤죠. 근데 지금 시장은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죠. 상하이 거리 사진이었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가득했습니다. 교수가 말했죠. 이게 지난주 상하이예요. 저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정말 한글이 많았습니다. 교수가 다른 사진을 넘겼습니다. 청두 거리였죠. 역시 한글이 보였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베이징만이 아니에요. 전국이에요. 저는 사진들을 봤습니다. 교수가 핸드폰을 걷었죠. 시장 데이터도 있어요. 그가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엑셀 파일을 열었죠. 화면에 표가 나타났습니다.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한글 관련 상품 판매량이에요. 저는 표를 봤습니다. 작년 대비 280% 증가. 교수가 그래프를 보여줬죠.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그래프의 상승 곡선을 봤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유행이라고 하기엔 너무 안정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교수가 파일을 닫았습니다. 제 생각엔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저는 글을 봤습니다. 그럼 뭔가요? 교수가 천천히 말했죠. 문화 변화예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문화 변화.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나가볼까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일어났죠. 우리는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캠퍼스 아니었죠. 학생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가 학생 매점이에요. 우리는 매점으로 걸어갔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매점은 작았습니다. 선반에 상품이 빼곡했죠. 교수가 한 선반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글 문구류가 가득했습니다. 노트, 펜, 스티커, 파일. 교수가 말했죠. 작년엔 없었어요. 저는 선반으로 다가갔습니다. 상품을 하나 집어들었죠. 노트였습니다. 표지에 한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꿈. 교수가 옆에 섰습니다. 이게 제일 잘 팔려요. 저는 노트를 다시 놓았습니다. 교수가 다른 선반을 가리켰죠. 저기도요. 의류 코너였습니다. 티셔츠에 한글이 프린트돼 있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입고 다녀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몇몇 학생이 한글 티셔츠를 입고 있었죠. 교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저는 교수를 봤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죠. 중국 학생들이 외국 문자를 일상에서 쓰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매점을 나왔습니다. 교수가 말했죠. 마지막으로 한 곳 더 가볼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어디요? 교수가 웃었습니다. 언어학회요. 그쪽도 난리예요. 저는 장민 교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교수가 기사에게 주소를 말했죠. 중국 언어학회로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언어학회에서 한글을 연구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작년부터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요? 교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자꾸 물어보니까요. 저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 구조를 궁금해해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택시가 신호등에 멈췄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죠.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메모를 꺼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늘 마침 세미나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30분 후 우리는 도착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교수가 앞장서 걸어갔죠. 우리는 3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명 정도였죠. 교수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기자분이에요. 취재 중이시래요. 한 여성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뒷자리에 앉았죠. 앞에서 50대 남성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한글 음소 체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화면에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한글 자음이 나타났죠. 남성이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남성이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죠. 기억은 혓뿌리 모양이에요. 다른 글자를 가리켰습니다. 니은은 혀끝 모양이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남성이 계속 설명했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는 드물어요.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자
한자랑 비교하면 어때요? 남성이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자가 나타났죠. 한자는 상형 문자예요. 그림에서 시작했죠. 다시 한글 슬라이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글은 소리를 시각화했어요.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남성이 발표를 마쳤죠. 질문 있으신가요?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한글에 관심이 많던데 이게 언어학적으로 의미가 있나요?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새로운 연구 기회예요. 옆에 앉은 40대 여성이 말했죠. 저희 학교 학생들도 한글 배우고 싶어 해요. 다른 남성이 거들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한글 구조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장민 교수가 끼어들었죠. 저도 특강 열었어요. 반응이 뜨거웠고요.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여성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대 여성이었죠. 저는 왕리리입니다. 한글 학습 패턴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왕리리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지세대의 한글 학습 데이터예요. 저는 그래프를 봤습니다. 상승 곡선이었죠. 왕리리가 말했습니다. 대부분 비공식 경로로 배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학습 경로가 나열돼 있었죠. 드라마 58%, K-팝 32%, 게임 10%. 왕리리가 말했습니다. 학교 교육이 0%예요. 청중이 웅성거렸죠. 왕리리가 계속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턴이에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왕리리가 다른 슬라이드를 보여줬죠. 이들은 한글을 도구로 봐요. 감정 표현 도구로요. 예시가 나타났습니다. 화이팅, 사랑해, 고마워. 왕리리가 설명했습니다. 이 단어들이 제일 많이 쓰여요. 한 남성이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 단어들인가요? 왕리리가 대답했죠. 짧고 감정적이에요. SNS에 최적화돼 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왕리리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글은 중국 젊은 세대의 새로운 표현 수단이 되고 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왕리리가 자리로 돌아갔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중국어에 위협이 될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죠. 장민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보완이에요. 다른 교수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중국어 대신 한글을 쓰잖아요. 장민 교수가 손을 들었죠. 잠깐만요. 대신이 아니에요. 추가예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장민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중국어도 써요. 한글도 쓰고요. 왕리리가 거들었죠. 맞아요. 제 연구 결과도 그래요. 학생들은 두 문자를 동시에 써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그럼 미래엔 어떻게 될까요? 왕리리가 생각하듯 입을 열었죠. 아마 다중문자 시대가 올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다중문자 시대.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 세미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장민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죠. 어때요? 도움됐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요. 왕리리가 옆으로 왔습니다. 기자님이시라고요? 저는 명함을 건넸죠. 왕리리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자료 있으면 연락주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왕리리가 말했죠. 이 주제 정말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장민 교수가 따라왔죠.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고서 써야죠. 교수가 웃었습니다. 좋은 기사 부탁드려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저는 건물을 나왔죠.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죠. 왕리, 장매희, 리정. 천웨이, 장웨이웨이, 천루이, 장민 교수, 왕리리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글이 중국을 바꾸고 있다고.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입력했죠. 중국 지세대와 한글, 새로운 문화현상. 저는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이 나왔죠. 베이징 대학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죠. 게시판의 한글 포스터, SNS의 한글 사용, 문구점의 한글 상품, 디자인 회사의 한글 광고, 언어학회의 한글 연구. 저는 1시간 동안 타이핑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됐죠. 저는 마지막 문단을 읽었습니다. 중국 젊은 세대는 한자를 버리지 않았다. 다만 한글을 추가했을 뿐이다. 저는 문장을 고쳤습니다. 이들은 문자를 도구처럼 선택한다. 더 정확한 표현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장웨이웨이가 준 한글 스티커가 있었죠. 사랑. 저는 스티커를 노트북에 붙였습니다.
외쳤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리정이었죠. 보고서 다 썼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방금 끝냈어요. 리정이 말했습니다. 보내주세요. 궁금해요. 저는 웃었죠. 지금 보낼게요. 저는 파일을 첨부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리정이 말했습니다. 받았어요. 읽어볼게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죠. 베이징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봤습니다. 보고서를 처음부터 읽었죠. 장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문화 변화예요. 왕리리의 말도 생각났죠. 다중 문자 시대가 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맞았습니다.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후속 취재 계획. 저는 몇 가지 항목을 적었습니다. 상하이 조사, 청두 조사, 한글 상품 시장 규모 조사. 저는 항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핸드폰이 다시 울렸죠. 장민 교수였습니다. 저예요. 장민이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교수가 말했죠. 오늘 얘기 생각해봤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메모를 준비했죠. 교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글이 중국에서 퍼지는 건 문자의 승리가 아니에요.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교수가 이었죠. 이건 선택의 시대예요. 젊은이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교수가 말했습니다. 과거엔 하나만 배웠죠. 한자만, 영어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요. 여러 개를 동시에 써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교수가 물었습니다. 보고서에 이것도 넣어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럴게요.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미래는 하나가 아니에요. 여럿이에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수정했죠. 중국 젊은 세대는 문자를 선택한다. 한자도 쓰고 한글도 쓰고 영어도 쓴다. 이들에게 문자는 정체성이 아니라 도구다.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더 정확해졌죠. 저는 한 문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미래에는 사람들이 한 가지 문자만 사용할까? 아마 아닐 것이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이메일 창을 열었죠. 편집장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긴급 특집 중국 젊은 세대의 한글 사용 실태. 전송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전송 완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죠. 베이징 야경을 다시 봤습니다. 어디선가 젊은이들이 한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스티커를 붙이고 티셔츠를 입고 SNS에 화이팅을 쓰고 저는 웃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죠.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노트북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저는 보고서를 최종 저장했죠.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었죠. 불빛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한 카페 앞을 지났습니다. 유리창에 한글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행복. 저는 멈춰 섰습니다. 스티커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내일은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